주택관리사, 주택관리관계법규 연년식 관리 필요 없습니다. 집중해서 단기 합격, 합격에 필요한 만큼만 공부하세요. 당신이 포기하지 않으면 안병영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뉴엠 주택관리사가 합격을 함께 합니다. 24회 주택관리사 주택관계법규와 관련해서 기출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4회 기출문제와 관련해서는 A형 문제를 기준으로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주택법령상 사용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검사와 관련해서 그게 이제 1번 입주 예정자는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주택을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용검사와 관련해서 원칙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원칙은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 승인을 받은 이후 주택과 관련해서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지문하고 그 다음에 4번 지문 여기 이제 두 가지는 새로 신설된 사전 방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2번 보시면 사업 주체는 사용 검사를 받기 전에 입주 예정자가 해당 주택을 방문해서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하게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전 방문과 관련해서는 사업 주체가 입주 예정자에게 대해서 사전 방문, 사전에 이제 방문해서 각각 미리 점검을 하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시면 입주 예정자는 사전 방문 결과 하자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그래서 하자와 관련해서는 사용검사 이전이라 하더라도 사용검사 전이라 하더라도 보수공사 등의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번하고 4번은 사전 방문, 이 부분은 새로 신설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 이제 3번 보시면 입주 예정자는 3번 사업 주체가 정당 이유 없이 사용검사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 예정자가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 주체가 이제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럼 이때는 입주 예정자, 그다음 두 번째는 해당되는 공사의 시공자, 그리고 해당되는 공사와 관련해서 시공을 보증한 보증자가 각각 사용검사와 관련해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 주체가 이제 사용검사를 신청하지 않는다. 그럼 이때는 여기 나 있는 입주 예정자나 시공자나 시공보정자, 여기 이제 세 가지가 각각 이제 사용검사와 관련해서 사업 주체를 이제 대신해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은 대신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이 부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 공동주택 품질 점검단으로부터 시공 품질에 대한 점검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새로 신설된 내용입니다.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품질 점검단으로부터 점검 받는 대상과 관련된 내용이죠. 자, 그래서 공동주택 품질 점검단에 이제 점검 받아야 되는 대상 관련해서는 주택법에 따른 등록 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한 경우 이때 이제 세대 수와 관련해서는 300세대 이상
사업계획 승인 받아서 건설한 주택과 관련해서는 품질 점검단의 점검 대상입니다. 자, 그리고 이때는 이제 사업 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 자, 여기 이제 네 가지 일반적으로 이제 공공사업 주체인데 공공사업 주체는 300세대 이상 건설했다 하더라도 여기 이제 품질 점검과 관련해서는 점검 대상에서 제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번 지방공사가 300세대 이상 건설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방공사와 관련해서 여기에 품질 점검 대상에서 제외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번에서 이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2번. 2번은 주택법에 의한 수도권에서 건설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 거주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주 의무와 관련된 내용, 이 부분도 새로 신설이 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1번 보시면 해당 주택을 상속받은 자에 대해서는 거주 의무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도권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와 관련해서 사유가 상속인 경우 이때는 거주 의무 대상에 해당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1번 보시면 해당 주택이 공공주택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거주 의무 기간은 2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일단 수도권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주택이고 그리고 또한 공공택지에서 건설해서 공급되는 주택과 관련해서는 거주 의무 기간이 5년이 적용되는 경우하고 3년 적용되는 경우, 자,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그래서 5년과 관련해서 적용되는 건 인건주택 매매 가격 비교해서 80% 미만으로 해서 공급이 된 경우, 이때는 거주 의무 기간이 5년으로 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년은 주택의 공급 가격이 인건주택 매매 가격 기준에서 80% 이상 100% 미만으로 해서 공급이 된 경우 이때는 3년으로 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거주 의무 기간이 2년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년 자체는 여기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나와 있는 부분 이 부분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해당 주택에 입주하기 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입주와 관련해서 준비 기간 필요한 경우 이때는 일정한 기간은 입주한 걸로 의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90일까지는 거주한 걸로 의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날짜, 의제되는 기간 90일은 거주한 걸로 의제가 된다. 이 부분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나와 있는 내용은 거주 의무와 관련해서는 해당되는 이제 주택과 관련해서 일정 기간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 이와 같은 거주 의무 기간과 관련해서 주택에 등기를 할 때 그 관련된 사항을 부기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거주 의무를 위반한 이유로 주택공사가 대상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주택에 그 이후에 공급받아서 입주하는 경우입니다. 그럼 이때는 이제 입주 의무 기간은 남아있는 잔여 기간, 잔여 기간이
거주 의무 기간 여기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2번에서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는 뭐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3번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A 지역 주택조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 지역 주택조합은 공개 모집 방법으로 조합원, 갑등을 모집해서 시장에게 설립인가를 신청했다. 자, 그래서 원칙에 따라 공개 모집에 의해서 조합원 모집을 했고, 뭐 이와 관련해서 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같게 되어 있습니다. 1번 보시면 10억 원 이상 자산평가액을 보유한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인 공인사는 A 지역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을 대행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합 설립 인가 등과 관련해서 대행 인가 신청에 대한 대행과 관련해서는 법인인 경우하고 개인인 경우 두 가지로 이제 나눠지고 법인과 관련해서는 자본금이 5억 원 이상이 돼야 되고 개인과 관련해서는 자산평가액이 10억 원 이상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사는 대행을 할 수가 있고 이때 이제 대행과 관련해서 뭐 개인인 경우 이때는 자산평가액이 10억 원 이상이면 대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대행을 할 수 없다. 그 부분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시장에 설립인가가 있은 이후에는 갑은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합 탈퇴와 관련해서는 조합 설립인가 이후라 하더라도 자유롭게 탈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공개 모집 이후 갑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해서 충원하는 경우 A 지역 주택조합은 관할 시장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합원은 이제 탈퇴 또는 자격 상실 등의 사유로 인해서 재모집을 할 때는 공개 모집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선착순 방법으로 해서 모집하는 것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3번이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4번 A 지역 주택조합은 조합원 모집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을 조합 가입 신청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면으로 확인받아 가입 신청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확인 설명과 관련된 내용 자, 이 부분을 확인을 받고 확인된 서명과 관련해서는 그 사본을 3년이 아니고 5년간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번에 3년간 보관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3년이 아니고 5년간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나와 있는 내용은 조합원을 충원한 경우 조합원의 자격 판단 일단 지역하고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은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또는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세대주가 조합원 자격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합원 자격과 관련된 판단 시기는 조합 설립과 관련해서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을 기준해서 판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5번에 충원된 자와 관련해서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는지는 조합 설립 인가일을 기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립인가일이 아니고 설립인가신청일, 설립인가신청일을 균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5번에 나 있는 설명, 이 부분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3번에서 이제 옳은 거 돼 있으니까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문제 4번. 문제 4번은 사용 검사 후 매도 청구. 사용 검사 후 매도 청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뭐 건설된 주택에 대한 사용 검사가 있은 이후 주택단지 전체 대지에 속하는 일부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에 따라 갑이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했다. 이때 주택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사용 검사 후 매도 청구와 관련해서는 가격 기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도 청구할 때 가격 기준은 시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가로 매도할 걸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공시가를 기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 틀린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매도 청구와 관련해서는 주택 소유자와 관련해서 대표자를 이제 선정해서 매도 청구 각각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대표자를 선정해서 매도 청구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송에 관한 판결과 관련해서는 주택 소유자 전체에 대해서 효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은 이 내용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보기 3번. 주택의 소유자들이 매도 청구를 하려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택법에 따라 매도 청구를 하려면, 자, 소유권과 관련해서 권리가 이제 회복된 토지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 중 회복된 토지 면적이 주택 전체 대지 면적 중에서 5% 미만인 경우, 이와 같은 경우가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5% 미만 이 부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매도 청구와 관련된 의사표시. 자, 그래서 매도 청구 의사표시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을 한 회복일로부터 2년 이내 회복자에게 의사표시가 송달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2년 이 부분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매도 청구와 관련된 비용과 관련해서는 사용된 비용 전부를 사업 주체에게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4번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 실제 굉장히 자주 되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5번, 공동주택 리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번은 해당되는 이제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관리주체가 리모델링을 하고자 할 때, 이때는, 입주자 전체, 입주자 전체 동의가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입주자의 이제 전원에 동의가 있는 경우, 이때는 관리 주체가 리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가 리모델링을 하고자 할 때는 주택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자,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시군구에 설치가 되어 있는 도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은 증가되는 이제 세대수가 50세대 이상일 때, 이때가 시군구에 설치되어 있는 도시개혁위원회 심의를 받는 대상입니다. 자, 그래서 3번에 30세대 이상으로 세대수가 증가하는 경우 기대했는데 30세대가 아니고 50세대 이상 세대수가 증가를 할 때는 시군구에 설치가 되어 있는 도시개혁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정축형 리모델링이 아닌 경우에는 허가받은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했을 때 따로 사용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수선 등의 이제 리모델링 이런 부분도 공사 완료가 되면 허가받고 대수선 등의 리모델링 한 경우 이때 공사가 이제 완료가 되면 마찬가지로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4번 그건 이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특정 동을 리모델링 하기 위한 리모델링 조합 설립과 관련해서 설립 요건입니다. 그래서 설립 인가 받기 위한 요건은 해당되는 이제 동의 구분 소유자하고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결의가 있어야 설립 인가를 받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5번은 과반수의 결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반수의 결의가 아니고 3분의 2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5번 문제에서는 옳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6번은 공동주택 관리법상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1번은 이제 자치관리기구 때 자치관리기구의 관리사무소장 선임. 이거는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해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관리사무소장은 자치관리기구가 갖춰야 할 기술력을 겸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리사무소장과 관련해서는 자치관리기구 직원과 관련해서 견임 또는 겸직하는 것 허용 안 됩니다. 그래서 6번에서는 2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혼합주택 단지의 관리와 관련해서 장기성 계획의 조정과 관련해서는 입주자 대표하고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사업 주체가 관리를 해야 하는 경우, 사업 주체는 입주 예정자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는 해당되는 공동주택을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나와 있는 내용은 관리 방법 중에서 구분 관리를 하는 경우, 여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500세대 이상 단위로 구분해서 관리하는 것, 이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6번에서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문제 7번, 입주자 대표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1번, 동별 대표자 선거구. 선거구 이제 정하는 기준, 2개 동 이상으로 묶어서 정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리고 또한 통로나 층별로 구획해서 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통로 또는 층별로 해서 구획해가지고 정하는 것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2번 동별 대표자 선출과 관련해서 결격 사유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사퇴한 사람으로 동별 대표자 선출 공고에서 정한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한 후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거관리위원과 관련해서는 남아있는 임기에 잔여 기간이 있으면 동별 대표자 결격 사유에 해당됩니다.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는 건 잔여 기간이 남아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번 그거 이제 틀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해임과 관련된 내용이고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관리비를 최근 3개월 이상 연속해서 체납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이제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데 이때는 해당 선거구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투표. 자, 그리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에 의해서 투표자 과반수 찬성에 의해서 각각 해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번에 보면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투표를 하고 그리고 과반수 투표한 자 중에서 과반수 찬성에 의해서 각각 해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이제 3번 표현 구분이 이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입주자 대표 회장 선출과 관련된 내용이고 세대수가 500세대 미만인 경우 이때는 관리규약으로 정한 바가 없으면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에 의해서 선출을 하고 이 경우 후보자별 투표수가 같은 경우 이때는 추첨으로 해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추첨에 의해서 선출한다. 이 부분 새로 개정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5번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 일반적으로 이제 임차인, 법적으로 이제 사용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동별 대표자 결격 사유와 관련해서는 그 사용자, 즉 임차인을 대리하는 자에 대해서도 결격 사유와 관련해서는 영향 미칩니다.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분이 틀린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8번. 자,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주체가 집행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지역에 장기수선 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 그리고 전기 안전과 관련된 용역을 선정하는 경우 이때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다음 관리주체가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니은 하자보수 보증금을 사용하여 보수하는 공사, 그리고 리얼 사업 주체로부터 지급받은 공동주택 공용분의 하자보수 비용을 사용하여 보수하는 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가지 다 하자 보수 보증금을 사용하는 경우죠. 이때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또한 집행과 관련해서도 입주자 대표회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D것 성관계 유지 그리고 진흥형 홈 네트워크를 위한 용역하고 공사 기대인데 일반적인 각종 이제 용역하고 공사는 관리 주체가 사업자와 관련해서 선정 그리고 집행도 관리 주체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8번에서는 여기 해당되지 않는 경우 여기에 대해서 물은 내용이고 지금 보기와 관련해서는 여기 이제 니언, 디귿, 리얼 여기 이제 세 가지가 입주자 대표회의가 선정하고 그 다음에 관리주체가 집행하는 사업 여기 해당되는 경우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8번에서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9번 시설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은 장기수선 계획 수립할 때 공동주택의 건설 비용을 고려해서 수립해야 된다.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2번은 장기수선 계획 조정 주기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3년마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 계획을 3년마다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장기수선 계획 내용에 포함되는 내용 중에서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를 하는 경우 이때는 관련된 내용 장기수선 계획에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장기수선 충당금과 관련해서 미분양 주택에 있어서 장기수선 충당금은 사업 주체가 이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수립하는 안전관리 계획 대상 시설입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연탄, 가스, 배출기와 관련해서는 안전관리 계획 대상 시설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연탄, 가스 배출기라 하더라도 세대별로 설치가 된 연탄, 가스 배출기와 관련해서는 안전관리 계획 수립 대상 시설에 제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번 설명 거분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10번 공동주택 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자, 분쟁과 관련해서 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공동주택 관리 부분에,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와 관련된 분쟁, 이 부분은 조정 대상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전유분에 대한 관리 부분, 이 부분은 조정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유분의 유지, 보수, 개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공동주택의 공용분에 대한 관리 부분 이 부분이 조정 대상 여기에 이제 포함되고 전유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기 대상에 포함이 안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2번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분리하거나 병합한 경우에 조정의 당사자로부터 지체 없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필요하면 해당 사건을 분리 또는 병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리 또는 병합과 관련해서는 신청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요건으로는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분쟁 조정과 관련해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각각 심의해서 관할은 세대수 기준하게 되면 500세대 이상,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에서 발생한 이와 같은 이제 분쟁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관할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3번 300세대 이상 구분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과 관련해서는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자, 이와 같은 이제 법률과 관련된 전문직의 종사와 관련해서 재직 기간이 6년 이상 되는 그와 같은 이제 자격 있는 사람이 전체 위원 중에서 3명 이상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번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3명 이상 포함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률 전문 자격증, 판사, 검사, 변호사, 그리고 재직 기간이 6년 이상인 사람이 전체 위원 중에서 3명 이상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번 그분이 이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조정 당사자가 되는 사건과 관련해서는 당사자 중에서 3명 이하의 사람을 대표자로 선정하도록 위원회에서 권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번에 나 있는 설명,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 문제, 소방기본법상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신고에 따라 소방대를 출동시켜야 하게 하는 생활 안전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방대 이제 업무 중에서 생활 안전활동, 여기 이제 대상에는 1번에 나 있는 낙하가 우려되는 고드름의 제거 활동, 그 다음 2번에 나 있는 유해 동물의 포획 활동, 그리고 4번에 나 있는 단전 사고 시 조명과 관련된 공급, 그리고 5번 게임에 따른 구출 활동, 이런 부분이 생활 안전 활동으로 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번 소방시설 오작동 신고에 따른 조치활동 기재인데 이분은 여기 이제 생활 안전활동 범위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12번 문제는 건축법령상 용적률을 초과해서 건축된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산정 방식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는 것 같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이제 건축법 위반 행위에 따른 이행부담금 부과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허가받지 않고 건축을 하거나 또는 신고하지 않고 건축을 한 경우, 그 다음 용적률을 초과해서 건축이 된 경우, 그 다음 건폐율을 초과해서 건축이 된 경우, 이때는 1제곱미터당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50, 즉 50%에 해당하는 금액과 관련해서 건축법 위반한 면적을 곱한 그와 같은 금액으로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산출된 금액 중에서 허가받지 않고 건축을 한 경우에는 산출된 금액 전체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고하지 않고 건축한 경우에는 여기 산출된 금액에서 100분의 70, 그리고 용적률 초과해서 건축이 된 경우에는 이때 이제 산출된 금액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각각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폐율 초과해서 건축이 될 때는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 용적률을 초과해서 건축이 된 경우, 이때 이제 부가 비율, 여기 이제 산출된 금액에서 100분의 90, 100분의 90이니까 그게 이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13번 문제, 용도 변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건축법령상 A시에 소재한 단독주택의 용도를 다음 시설의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 A시장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으로 않게 되어 있습니다.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는 건축물의 용도 변경에 따라 시설군이 바뀌게 되면 절차에 따라서 허가 또는 신고 아니면 기재 내용 변경 신청 이렇게 해서 절차는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설군 9개 시설군입니다. 자동차 관련 시설군, 그 다음에 산업 등의 시설군, 그리고 전기, 통신 시설군, 문화 집회 시설군, 그 다음 영업 시설군, 그 다음에 교육 복지 시설군, 그 다음 근린 생활 시설군, 그 다음에 주거 업무 시설군, 그리고 마지막 9번째가 그 밖에 이제 시설군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문제에서 단독주택입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은 여기 순위로 보면 8번째죠. 그래서 주거 업무 시설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주거 업무 시설군에는 단독주택, 그 다음 공동주택, 그리고 업무시설, 그리고 그 밖에 교정, 군사시설. 자, 여기 이제 건축물의 이제 용도가 여기 이제 8번째 주거 업무시설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지금 용도 단독주택이 주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기억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아닌데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순위 7번째 해당되는 근린생활시설군에 해당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 공동주택, 그 다음 디귿, 업무시설 순환인데, 자, 공동주택하고 업무시설은 단독주택하고 시설군 같습니다. 주거 업무시설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리얼, 공장 순환인데, 공장은 산업 등의 이제 시설군, 여기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미연, 노유자 시설 라인인데, 노유자 시설은 교육, 복지시설군에 해당이 되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용도를 변경할 때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되어 있는데, 자, 일단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시설군이 바뀔 때 하위 시설군에서 상위 시설군으로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 이때는 절차상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반대로 상위 시설군에서 하위 시설군으로 용도가 바뀌는 경우, 이때는 이제 절차상으로 신고. 그 다음 같은 시설군 내에서 용도가 변경이 될 때, 이때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기재 내용과 관련해서 변경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기에 나있는 것 중에서 기억에 나 있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가 바뀐다. 그럼 이때는 하위시설, 즉 8번에서 7번으로 바뀌니까 이거는 여기 하위시설군에서 상위시설로 바뀌니까 허가 대상입니다. 그 다음 니은, 공동주택, 그리고 디귿, 업무시설. 공동주택하고 업무시설은
주거 업무 시설군 같은 시설군 내에서 용도 변경이니까 이때는 기재 내용 변경 신청 여기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리얼 공장 공장은 2번 산업시설군에 해당되니까 자 이것도 하위시설에서 상위시설로 바뀌니까 허가 대상. 그리고 미연 노유자 시설은 여기 6번째 교육복지시설군에 해당되니까 마찬가지로 하위시설에서 상위시설로 바뀌니까 각각 허가 대상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그게 3번 기업 리얼 미연 여기 이제 세 가지는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절차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여기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 13번에서는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14번은 건축법상 건축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번은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특별시하고 광역시에 건축을 할 때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이거는 건물 청수 규모하게 되면 21층 이상 또는 건물의 연면적 규모하게 되면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이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부터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21층 이상이거나 또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 하더라도 용도가 공장이거나 또는 창고인 경우 이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사항에서 제외를 하도록 되어 있죠. 자, 그래서 1번은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인 공장을 특별시에 건축할 때 특별시장의 허가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제외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번 그건 이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건축 허가와 관련해서 용도가 숙박시설 또는 위락시설과 관련해서는 건축 허가를 하게 되면 교육환경 또는 주거환경에 자,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면 이때는 허가권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를 하지 아니하셨다. 즉 허가를 거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은 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2번 옳은 설명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3번 문제는 건축 허가에 따른 공사 착수 시기, 공사 시작, 자, 언제까지 해야 되냐? 원칙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원칙은 허가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예외 용도가 이제 공장일 때 관련된 법에 따라 등록이 하는 그와 같은 공장일 때는 이때는 공사 시작 시기에 착수 시기는 2년이 아니고 3년 이내에 가까이 이제 공사 착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제 착수하지 않으면 절차상으로 허가와 관련해서는 그 허가를 건축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그래서 건축 허가 취소 강제사항입니다. 그래서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고 취소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은 공동주택일 때 1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2년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 4번 바닥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단층 건물을 신축하는 자는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연면적 합계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이제 건축은 허가사항이 아니고 신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걸로 의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바닥 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단층 건축물을 신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80제곱미터 이내 정축, 개축, 재축도 신고 사항이고, 그다음에 이제 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면 이때는 건물 건축과 관련해서는 허가 사항이 아니고 신고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5번 분양 목적인 공동주택과 관련해서는 대상 대지와 관련해서 소유권을 확보를 해야 건축 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분양 목적인 공동주택일 때 사용 권한을 확보한 때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분양 목적인 공동주택은 대지 소유권을 확보를 해야 대지 전체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를 해야 각각 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4번 건축 허가와 관련해서 거기에서 이제 2번이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문제 15번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대지 면적 3,0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에 대해서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지 면적 5,0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공장인 경우, 이때는 조경과 관련해서 조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꼭 조경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조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 2번은 공개공지 설치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대지 면적 일정 부분을 공개공지로 제공하면 건축기준 중 용적률하고 높이 제한과 관련해서는 일정 범위 내에서 완화해 줍니다. 그래서 이때는 원래 적용되는 용적률 또는 높이 제한과 관련해서 1.2배 이하 범위에서 그 기준을 완화해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 높이 제한은 완화해서 적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공개공지에 제공하는 면적 기준입니다. 자, 그래서 공개공지로 제공할 때는 전체 대지 면적에 있어서 100분의 10 이하, 즉 10% 이하 범위에서 각각 공개공지로 제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번 그 문제 틀렸고, 그 다음에 4번 상업지에 설치하는 공개공지는 해당되는 구조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5번 건축물 주변에 유원지가 있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축물 주변에 유원지 또는 광장 또는 공원 이와 같은 시설이 건축물 주변에 있다. 이때는 해당되는 대지가 2m 이상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이 부분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5번은 이 부분 설명이 이제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16번 문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양상,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기억 보시면 연면적 3만 제곱미터인 21층의 업무시설인 건축물은 제2종 시설물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물과 관련해서는 21층 이상이 되거나 또는 연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이 될 때, 여기 이제 두 가지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면 시설물 분류와 관련해서는 제1종 시설물로 분류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연면적은 3만 제곱미터이고 층수가 21층, 21층에 해당하는 업무시설이니까 분류 2종이 아니고 제1종 시설물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기본 계획과 관련된 내용이고, 기본 계획과 관련해서는 수립은 시도지사가 아니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립 주기는 5년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 그거 이제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얼. 시설물을 시공한 자는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게 되어 있는데,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은 관리주체가 부담합니다. 자, 그리고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대행과 관련해서는 해당되는 시설물 시공자가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대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리얼 부분도 틀린 설명입니다. 자, 그래서 옳은 설명은 그게 이제 D가 성능평가 비용 산정 기준을 정해서 고시를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D가 설명이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17번 소방시설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소방시설 설치 유지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소방안전특별관리시설물에 소방안전특별관리에서 나있는데 소방안전특별관리시설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규모가 큰 대규모의 이제 시설이 소방안전특별관리시설물입니다. 그래서 각종 대규모의 이제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여기에 해당되고, 이와 관련된 소방안전특별관리는 소방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나이는 1번과 관련해서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범위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소방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2번 화기 취급의 감독, 그 다음에 3번 자위소방대 및 초기 대응체계 구성 그리고 운영, 교육, 그리고 4번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 작성 후 시행, 그리고 5번 소방시설의 유지, 관리, 이런 여기 나 있는 이런 업무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범위에 해당이 됩니다. 17번에서는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18번 문제, 승강기 안전관리법상 승강기 안전 검사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기간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전검사 기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기는 승강기와 관련해서 설치검사 끝난 이후, 즉 설치검사 받은 후 25년이 지난 승강기 경우 정기검사와 관련해서
정기검사, 검사 주기입니다. 그래서 검사 주기는 직전 정기검사 받은 날로부터 직전 정기검사일로부터 6개월로 해서 검사 주기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기간 6개월이 들어가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내용은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해서 안전검사를 받을 수 없는 사유로 인해서 안전검사가 연기되지 않는 한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날 안전검사에 이제 불합격하면 불합격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다시 안전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검사와 관련해서 주기에 4개월로 해서 균형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8번에서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문제 19번. 승강기에 중대한 고장이 발생하여 한국 승강기 안전공단에 통보하여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하고 2번은 대상이 엘리베이터일 때 발생된 사고와 관련해서 각각 통보해야 하는 경우. 그래서 1번 최상층을 지나 계속 움직인 경우, 또는 출입문이 열린 상태로 움직인 경우, 여기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3번하고 5번은 에스컬레이터와 관련해서 에스컬레이터와 관련해서 사고 통보해야 하는 경우. 3번 에스컬레이터가 디딤판이 이탈이 되어 운행되지 않은 경우. 그리고 5번 상승 운행 과정에서 에스컬레이터의 디딤판이 하강 방향으로 역행하는 경우.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각각 발생된 사고와 관련해서는 한국승강기 안전공단에 통보를 해야 하는 그와 같은 이제 사고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4번 운행 중 정전으로 인해서 정지가 된 엘리베이터에 이용자가 갇히게 된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전에 의해서 정지가 된 경우, 이때는 이용자가 갇혔다 하더라도 통보해야 되는 그와 같은 이제 사고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19번에서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